자, 개고쳐. 오늘의 시장이죠. 오늘의 시장. 그냥 키워드 3개 정도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유가예요. 유가. 유가. 국제 유가. 국제 유가. 유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30조 원입니다. 30조 원. 30조 원.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조정이에요. 조정. 조정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 두 개는 이따가 뒤에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자, 현재 이제 국제 유가 그러죠. 국제 유가 그러잖아요. 국제 유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완전 변동성 엄청나죠. 그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두가 그런데 특히 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이쪽에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죠. 그죠? 이번 주에. 왜냐하면 자, 국제 유가 뭐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이고 이란이랑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뉴스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되면 요 구간이 뭐냐면 요 구간이 바로 호르무즈입니다. 호르무즈예요. 근데 호르무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 유조선이나 뭐 이런 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들이 총 하루에 평균 50대 정도 돼요.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그런데 이 배들이 기름을 싣고 천연가스를 싣고 헬륨을 싣고 이게 어디로 오느냐? 우리나라에 오고 중국에 오고 일본에 오죠. 요 밑에 대만이 있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딱딱딱 가야 되는데 이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스값이든 원유값이든 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배가 이쪽으로 못 가니까 우회로 돌아서 가야 되니까 뭡니까? 운송비, 운임비, 해운 운임비가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자, 그래서 그만큼 국제 유가가 중요한데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왜 증시에 영향을 미치냐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에 물가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줍니다. 올라가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압력을 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금리 인하. 그러니까 원래 물가가 올라가면 뭡니까? 이 압력을 주게 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준에서 막 금리 인하 막 얘기하잖아요. 왜? 증시에는 금리 인하가 좋거든. 그런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오늘 유가 어떻게 됐어요? 어제 73달러, 4달러 이게 아니고 73달러. 73달러가 오늘 82달러가 됐어요. 아침에. 고가를 찍고 다시 79달러가 됐다고요. 79가 됐어요. 80이 저항입니다. 지금 80달러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정필승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뭐라고요? 유가는요. 70달러 미만으로 내려와야 된다. 69달러, 68달러 이렇게 내려와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이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틀어진다. 그러려면 핵심적인 게 뭐예요?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거나 아니면 이란이 항복을 하거나 어떤 우호적인 협상이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유가 관련된 종목들, 해운, 그죠? 정유 전부 급락했어요. 이유는요? 그래요. 주유소가 담합을 막 해가지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300원, 400원이 오르냐? 이건 뭐 장난하는 거냐? 막 이렇게 바가지 아니냐?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극동 유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급락한다고. 급락했잖아요. 어떤 하나의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는 좋은 거죠. 이란 뭐 전쟁은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호재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안 좋은 거 딱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따라가지 마라,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을 드렸어요. 극동유화. 어제 콕 집어서 컷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급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뭐냐. 지금 현재 주말 동안 이 국제 유가 그리고 환율이 오늘 1,501원 고가 1,501원을 딱 찍고 내려왔죠. 그죠? 지금 1,500원은 오늘 돌파했어요.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 동안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변동성 장세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이거예요. 이거 30조 원 이러는 거예요. 왜? 정필승이 어제 똑같이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엠밴드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침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거래대금 그리고 또는 거래량. 근데 거래량을 조금 이제 우리가 딱 너무 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뭐 이거 같은 의미로 그냥 볼게요. 왜 30조냐? 왜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왜 30조가 기준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균 거래대금이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었어요. 늘으니까 누가 최대 수혜였습니까? 증권사였죠. 그래서 증권주들이 빠바방 하고 올라간 거예요. 왜? 수수료. 그 수수료가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1조 클럽 달성한 증권사가 5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30조라는 건 기준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30조 전부 여기 전부 20조, 30조대예요. 그런데 하락이 3번밖에 없었어요. 3번. 나머진 전부 상승이었어요. 30조대가. 왜? 변동성이 있긴 있어도 엄청난 이런 크진 않아요.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 치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50조 원, 60조 원, 40조 원 이러면 변동성 어마어마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거래량 있죠, 거래량. 제가 여러분들께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은 뭐예요? 하락이잖아요, 하락. 하락. 어제 국동유화 양봉이 척하는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급락. 왜? 거래량이 동반돼서 나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급락이에요. 국동유화. 그러니까 제가 거래량이 동반된, 즉 거래량이 튀어오른 이거 음봉, 이거 하락이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이 이 정도로 많이 실렸다라는 것은 뭐다? 즉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투매 또는 패닉 셀.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방송 보신 대로 어렵죠? 멘탈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막 어질어질해요. 막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고 손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엠밴드에서 말씀드렸어요. 절대 손절 안 된다. 절대 손절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에. 그 급락할 때. 완전 폭락할 때 절대 손절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십시오. 말씀드렸어요. 왜? 이게 그냥 변동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이거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거래량이 동반이 됐잖아요.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얘가 빠져요. 그런데 점점 거래량을 줄이면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계속 나가. 이러면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어디까지 물을 탈 겁니까? 라는 거죠. 어디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어디까지 물을 탈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추세를 바꿔야 된다. 추세가 있다. 추세. 주가가 빠지더라도 주가가 요렇게 빠지더라도 어느 순간에 추세가 빠지다가 반등 줄 때 이때 분할 매수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주가는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거든. 내 평단가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분할 매수해도 내 평단가는 여기예요. 수익이죠. 근데 왜 계속 떨어질 때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떨어질 때만 사는 게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도 분할 매수예요.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50만 원, 여기서 25만 원 점점 비중을 늘려가면서 올리는 게 있고요.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분할 매수 하십시오 이러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등 줄 때 분할 매수해라. 반등 줄 때. 추세가 완전 돌아설 때. 지금도 추세가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에요. 다만 횡보할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봤죠? 약간 횡보. 어제 양봉의 그 딱 중심에 딱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일시
올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 신정이었죠. 쉬었어요. 1월 2일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금요일 바로 새해가 되자마자 여러분들께 연봉, 코스피 연봉 들고 와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거래량도 없는데 이 말씀 드렸어요. 자,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이 됐죠. 그죠?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시국이에요. 3,200포인트 갔을 때. 그때 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이 안 되더라. 언제가 작년이. 그러니까 75% 갔다. 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이 안 되는데 75%가 올라갔으니 뭐 물론 올해도 더 오를 거다. 다만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빠지고 조정 세게 들어오고 조정 깊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조정 올 수 있다. 한번 이때 보십시오. 방송 보셔도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조정이 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이미 정필승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현금을 계속 현금 비중 유지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사지 마라. 현금 비중 30% 안 되면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익절을 하면서 즉 분할 매도, 즉 익절, 돈을 수익은 챙기고 비중은 줄이면서 계속 현금은 유보시킨다.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지금. 자 여러분 여기가 6천, 여기가 5천, 여기가 4천, 여기가 3천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올해예요. 지금 이 박스권, 이 박스 안에 들어온 게 올해란 말이에요. 올해. 올해 이 4,00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2달도 안 걸렸어요. 6,000포인트. 그리고 5,000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20일도 안 걸렸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각도를 치어 올립니까? 즉 뭐냐? 조정이 크게 오지 않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조정 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이렇게 높은 산이 골이 깊다.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빠진다.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조정이 이렇게 왔죠. 당연한 조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심하긴 했죠. 이렇게 11%씩 뺄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조정 주더라도 좋았어요. 그런데 딱 전쟁, 오케이, 땡큐, 바로 맞물려서 조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급락이다. 맞물이죠. 조정이 이유가 없는 조정은 더 무섭거든요, 사실. 이유가 없어. 근데 계속 빼, 계속. 그게 더 무서워요. 대응이 안 돼. 그런데 지금은 전쟁 뭐 어느 정도 되면 끝나겠구나 이런 거 계속 뉴스 보도 나오고 어느 정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급락도 공포죠, 공포. 그러니까 패닉셀로 막 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 누가 받았어요? 외국인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갑자기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야간 선물 상한가 치고. 그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다음날 어제 완전 그냥 급등, 한 번도 본 적 없던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급하게 올라온 만큼 급하게 뺐는데 다시 급하게 올렸어요. 이것 또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여러분 주가가 조정이 있을 때 이렇게 조금 좀 천천히 빼주면 되는데 급하게 뺀단 말이에요. 이 물량을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어제 얼만큼 다시 복구해놨죠. 그런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30조 원대로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제가 분명히 밴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밴드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무료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아침은 손도 대지 마십시오. 아침은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아침에 사지 마세요. 이랬어요. 아침에 막 마이너스 4% 빠지고 그죠? 막 그랬죠. 사지 말라 그랬어요. 싸게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더 빠지면 또 물 탈 거예요? 아니죠. 돌아와야죠. 변동성이 잦아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1시 반, 2시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밴드에서 거래대금이 30조 안팎으로 그러니까 30조 원대로 마감이 될 것 같으니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왜 분할 매수를 해라 그랬을까요? 왜? 이거예요. 펀더멘털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산업군의 펀더멘털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삼성전자가 1분기 디램 가격을 100% 인상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 좋아지죠.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퇴출한다, 내년까지. 우리나라 수혜죠. 우리나라만큼 반도체 잘 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잖아요. 수혜죠. 펀더멘털 계속 살아있어요. 원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필리핀 가서 원전에 대한 MOU, 즉 원전 또 나오죠. 아까 보니까 뭐 두산 에빌도 계약도 뭐 수주가 나왔던데. 어쨌든 원전에 대한 수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력 설비 따라 붙어야죠. 그죠? 조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선도. 방산, 지금 방산은 시세 빠방 올라갔죠.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뭐 있어요? 뭐 2차 전지 있죠. ESS 전고체 있고. 로봇은 곧 자동차다. 제가 그래서 순환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순환매에 대해서. 코스피가 많이 갔으니까 지금 코스닥으로 자금이 코스닥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코스피가 너무 많이 갔으니까 조정 주는 거고 그 자금이 다시 코스닥으로 가는 거예요. 코스닥으로 올려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명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코스닥 소부장들, 즉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그 모든 종목들의 시가총액 전체가 SK 하이닉스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하려면 반드시 코스피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코스닥이 3,000포인트 못 가요. 코스닥만 움직이고 코스피는 뺀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해요. 코스피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조정 줄 때 집중하셨어야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펀더멘탈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3월 3일이죠. 3월 3일 수요일이에요. 그 급락했을 때 아침 방송. 그러니까 급락하기 직전이죠. 제가 삼성전자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에 달렸다. 펀더멘탈은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다가 여기 얼마? 17만 4천 원까지 밀면 이 지금 밀고 이제 쭉 떨어지죠. 밀면 그때 분할 매수 조금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17만 4천 원 말씀드렸어요. 왜? 이게 3배거든요. 이게 4배고요. 뭐가? PBR이요. 뭐? BPS. BPS가 5만 8천 원이에요. 이거의 3배가 17만 4천 원이고 이거의 4배가 23만 2천 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7만 4천 원에 정확하게 닿았죠. 이때 분할 매수. 그리고 어제 어떻게 됐어요? 슈팅 나왔잖아요. 익절. 다시 수익. 그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요. 제가 또 18만 1천 원. 요게 오늘 저가예요. 근데 제 밴드에 보면 뭐 다 적어놨어요. 18만 1천 원. 왜 18만 1천 원일까요? 왜? 힌트, 문제입니다. 이거 월요일 아침 무료 방송 때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얘를 보세요. 얘를. 그래서 18만 1천 원. 오케이, 땡큐. 그거는 밴드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왜 18만 1천 원인지. 네, 다 나와 있어요, 밴드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나와 있고 힌트는 여기만 보고 한번 월요일 무료 방송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펀더멘털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정필승처럼 빠진다.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분할 매수, 그냥 분할 매수.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해라는 거야? 17만 4천 원이요. 저는 가격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18만 1천 원. 얘기 나오죠. 그죠? 자, 반도체, 조선, 원전, 전력 설비, 방사는요. 실적주 중심으로 무조건 포트 구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실적주예요. 그다음에 현금 비중 30% 유지.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익은, 수익은 챙기면서 비중은 줄이면서 현금은 계속 유보시키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다? 조정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필승은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느냐? 조정은 항상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있다. 오늘 섹터, 그 섹터가 날아가더라도 조정받는 섹터가 있다. 그러면 그 조정받는 섹터에 좀 더 집중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조정이 내 옆에 있어요. 올라가는 것만 따라잡지 마시고 오히려 소외된 종목 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좋습니다.